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성균관 유대 총본부회장 최영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차례상을 어떻게 차리고 준비할지 한번 차례상을 직접 차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한번 차례상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상을 어디다 차릴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안방이나 또 안방에 침대가 있으면 거실에 차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풍을 준비하는데 또 병풍이 없는 집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병풍이 없으면 그 차례상 뒤를 치우고 그쪽에 지방을 써놓고 또는 사진을 올려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과 지방을 같이 놓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우리 상가집 같은 데 가보면 같이 놔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사실 지방과 이 사진은 혼령을 모시는데 이 혼령을 두 가지로 이제 분산시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의 화상을 그리면 머리카락 하나도 잘못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초가 돼요. 닮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초소생이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대신에 그냥 깨끗하게 위패나 지방을 쓰게 됐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사진 기술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하나만 딱 놓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들잖아요. 떡국, 송편, 그리고 술이라든가 고기, 이런, 음식을 준비하고. 근데 이 차례상을 차릴 때 어떤 순서로 놓을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찬 음식은 미리 차려 놔도 되고, 따뜻한 데운 음식은 맨 마지막에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과일을 넣게 되죠. 자, 이 과일을 몇 가지를 넣을까? 이 문제도 많은 예서들을 보니까 각각 달라요. 주장하는 사람마다 4가지, 3가지, 5가지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4가지에서 6가지 과일을 올리면 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또 본인의 형편에 맞게 과일을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근데 그 조상의 묘가 가까이 있으면 금방 갔다 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사당이 또는 묘가 멀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묘를 미리 갔다 오거나 또 못 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묘 갈 때는 특히 많은 음식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3가지 딱 외우십시오. 주, 과, 포. 이러면 아주 쉬워요. 주, 술, 과, 과일, 포, 마른 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 딱 준비를 해서 조상님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는 그런 예법이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기름에 지진 음식 또 기름에 튀긴 음식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맞아요. 예.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상당히 귀했던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귀한 음식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 이 기름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다 보면 여기저기 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저분한 상황이 연출되는 걸 옛날 어른들이 아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싼 그런 음식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피하고 후손들에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 내가 전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럼 충분히 하십시오. 그걸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번거로운 행위가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름에 튀긴 음식을 사용하지 않게 했다는 것, 이것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과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집안에서 홍동백서 들어보셨죠? 조율이시 들어보셨죠?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이 과일의 위치가 홍동백서, 이게 뭡니까? 홍은 동쪽, 붉은 과일은 동쪽, 백서, 하얀 과일은 서쪽,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과일을 잘 보십시오. 어떤 게 홍이고 어떤 게 백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그냥 겉모습이 빨간 게 홍이고 겉모습이 하얀 게 백이라고 한다면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밤을 보십시오. 밤을 봤는데 그냥 깎아놓기 전에는 붉은 과일이에요. 근데 깎아놓으면 뭐가 됩니까? 하얀 과일이 됩니다. 이게 뭐의 기준을 둘지 모르시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부터는 과일에는 정해진 순서나 위치가 없다. 이것 때문에 많은 가족에서 다투고 싸우고, 넌 이걸 몇 번을 알려줬는데 모르냐, 뭐 이런 분도 많이 계셔요. 근데 절대 과일의 위치나 종류를 가지고 다투지 마시라.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고 난 뒤에 커피, 차, 뭐 이 과일 이런 걸 먹잖아요. 이게 후식이잖아요. 이 후식에는 정해진 순서나 종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딸기하고 사과하고 배가 나왔다.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먼저 먹는 거죠. 나는 딸기를 좋아해. 근데 나를 뭐 배를 먹으라고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차례상이나 제사상에도 많은 분들이 이 홍동백서 조율이시를 말씀하시지만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른들이 아마 잘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뭐 화를 내시겠지만 이건 분명하게 맞습니다. 자, 어른들께서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게 홍동백서 조율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에게 알려줄 때도 너도 이걸 외워라 해서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례상이나 제사상에도 홍동백서 조율이시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려진 것도 뭐 일종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내가 알았던 게 잘못이라고 만약에 밝혀지면 고치거나 수정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한자도 모르는데 이 한자어를 강조하면서 어른들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문화는 좋은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전통 계승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과일을 올렸는데 만약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알러지가 있는 과일을 올리면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술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과거에 돌아가시기 전에 술을 안 드셨는데 술을 올리는 게 꼭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았던 거를 왜 올립니까? 그러니까 좋아했던 뭐 커피, 차 이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일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이 그런 안 먹던 그런 과일이면 올리지 않는 게 좋겠고, 만약에 가족들이 함께 먹을 그런 과일이라고 하면 충분히 준비해서 상에는 올리지 않더라도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효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시제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계절마다 지내는 제사를 시제라고 합니다. 조상들한테 올리는.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4번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4번을 안 하고 딱 한 번으로 끝나는데 이 시제를 가보면 전부 다 어른들밖에 안 계셔요. 근데 이 시제에 가서 상 차린 모습을 보면 아주 정말 화려합니다. 홍동백서 조유리시는 없고 수박, 참외, 뭐 하다못해 샤인머스켓, 포도, 바나나 과거에는 없던 과일들이죠. 이런 과일들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 제사에나 자기 집 차례에는 홍동백서 조유리시 이걸 주장하는 어른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또 이 차례나 제사상 보면은 아주 굉장히 풍성한 집안이 있는데 옛날에 예서에 보면 차례와 제사는 이 집안 형편에 따라서 차려라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또 가진 게 없고 형편이 지금 어렵다라고 하면 물 한 그릇 떠놓고 제사 차례를 모신다고 했어요. 그 물이 일종의 현주라고 하는데 검은 술이에요. 물이죠, 물. 그걸 예전에는 현주라고 합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차례나 제사를 모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법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상 차리는 문화에 집중해서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걸 꼭 지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청소년들 시제 같은 데 오지 않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 원인을 좀 파악하고 어른들이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조상을 생각하고 조상을 기리는 그런 의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사나 뭐 시제나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전통을 계승하고 어른들이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제사도 없어지겠지 이런 걱정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 걱정을 앉아서 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즐거운 명절 문화, 즐거운 제사 문화, 시제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어른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 젊은 청소년이나 우리 젊은 학생들이 함께 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차례를 지내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